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더위 좀 식히려고 이 물냉면 한 그릇 주문하려고 보니 양이 작은 맛보기 냉면과 양이 많은 곱빼기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글쎄요, 뭘 고르시겠습니까? 이렇게 중간이 없는 상황. 지금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체계도 마찬가지인데요. 정부가 소비자 입맛에 맞게 이 체계를 바꾸겠다고 합니다.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렇게 맛보기, 네. 곱빼기 두 가지만 있는 냉면집이면 안 갈 것 같은데 우리 통신요금 체계가 지금 저렇게 돼 있다는 거 네,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무한 리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양을 좀 애매하게 고를 때 참 그냥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지금의 통신요금제가 약간 그렇게 비슷한 형태로 좀 설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시게 되면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11기가예요. 네.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110기가. 그러니까 확 뛰어요. 11기가가 110기가 중간이 없는 거고요. 뭐 그 다음에 100기가 단위로 가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좀 중간의 요금제, 조금 더 저렴하면서 데이터 중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,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에서 이제 중간 요금제라는 것을 오히려 출시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저 11GB와 네. 110GB 저 사이의 중간. 이건 이제 산수의 영역인데요. 네네. 저거 합쳐서 둘로 나누면 한 네. 50에서 60GB. 그쵸. 그 구간대 요금이 나온다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이제 한 50기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게 된다는 요금제를 좀 보게 되면요. 네. 데이터가 24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. 지금 5가지 종을 일단 내놓는데. 네, 새롭게 5가지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중간 요금제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저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11기가와 110기가 사이인데 한 24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. 전 중간이 아니잖아요. 24GB는. 네,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SK텔레콤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른바 헤비 유저라고 하죠. 정말 하루 종일 데이터를 쓰시는 것 같은 1% 상위 1%를 제외하면 가입자의 월 평균 이용량이 한 24기가보다 좀 적다.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사람들이 쓰기에 24기가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SK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헤비 유저를 왜 계산해서 제외합니까? 그게 오히려 데이터 제공량 적게 하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에요? 네,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중간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통계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월 기준으로 낸 5G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를 다 합하게 되면 24기가가 아니라 26.16기가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앞서서 이제 이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24기가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네요. 양이죠. 네.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무한 요금제 쓰는 분들 말씀드렸는데 무한이라 정말 맛보기처럼 가볍게 쓰시는 분들, 그러니까 일반 요금제 쓰시는 분들만 모아서 보면 또 평균이 13.68기가입니다.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차라리 나올 거면 한 13기가 쓰시는 분 한 15기가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나 혹은 이제 뭐 26기가 한 30기가 정도 쓰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. 있는데 네.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좀 애매한 데이터 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. 데이터 양만 보면 이게 네. 중간 요금제라기보다는 좀 어중간한 요금제 같은데 네. 일단 그러면 요금 면에서 요금은 그러면 중간 정도가 나옵니까? 일단은 이제 요금 대비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지금 기존에 있는 요금제를 좀 보게 되면 요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요금제를 좀 가져왔습니다. 네. 79,000원짜리가 데이터가 250기가를 줘요. 그리고 10,000원이 할인된 69,000원짜리 요금제가 110기가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절반, 정확하게 한 44% 정도를 제공하거든요. 그럼 그 계산대로 저기도 10,000원이 깎이는 거잖아요. 10,000원이 깎이는 거니까 44% 정도의 데이터를 주면은 약 48기가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48기가도 아니고 24기가잖아요. 근데 가격은 10,000원이니까 이거는 가격은 또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이게 중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데이터량도 또 기존하고 좀 다른 약간 좀 가격 면에서 볼 때도 이게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사람마다 이 데이터 사용량이 다 다르고 그렇죠.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. 그런 다양한 수요를 이 중간 요금제가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13기가대,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26기가, 또 무제한 쓰시는 분들 41기가인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금제로는 이게 과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지 의문인 부분이고요.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러한 그 구간이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냐, 아니면 쓰는 만큼 내야 되는 좀 다양한 요금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그렇게 좀 요금 처리를 더 잘게 쪼개주면 안 되나요? 왜 그거 안 해요?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산수의 영역에서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의 평균 데이터가 41기가였잖아요.
그렇죠? 근데 앞서서 제가 계산한 방식대로 치면 10,000원이 깎였을 때 한 44기가 정도의 요금이 나오면 기존하고 방식이 똑같단 말이에요. 그럼 44기가짜리가 나온다고 하면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41기가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무제한 요금제 안 쓰시고 이 저렴한 가격대로 갈아타실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죠. 이런 부분에서의 좀 통신사의 계산의 어떤 이슈가 아닌가라고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이 요금제의 구조가 과거의 놀이동산 생각해 보시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과거의 놀이동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유이용권이 있지만 서너 개 타는 뭐 빅3 요금제, 빅5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빅5 요금제랑 자유이용권이 거의 가격 차이가 막 그렇게 비싸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니까 5개 타시는 분이나 자유이용권 타시는 분이나 비슷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무제한을 좀 이용하게 되는 혹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입장료가 포함되게 네. 되는 구조인데 이런 형태의 어떤 요금제와 비슷하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가 요금제를 이탈할까 봐 뭔가 네. 수익성을 악화해서 이렇게 잘게 쪼개는 요금 체계는 안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. 네, 이제 기존 요금제와의 비교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겠죠. 네, 어쨌든 이번에 뭐 새로 나오는 이 중간 요금제라는 네. 거, 그래도 뭐 갈아타서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? 어떤 분들이 이거 갈아타면 좋습니까? 네, 지금 보면은 이제 11기가 기존에 쓰시던 게 한 5만 5천 원 정도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아까 우리가 25기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가격이 5만 9천 원이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니까 약간 계산하기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자기가 한 11기가보다 좀 많이 쓰시고 그리고 한 24기가보다는 조금 쓰시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이 굳이 계산을 하자면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저렴한 8기가 요금제를 쓰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갈아탈지 말지 일단 이거 판단하려면 내가 얼만큼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네.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디서 확인하면 되죠? 그렇죠. 이제 그래서 내가 데이터 얼마큼 쓰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동통신사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. 그 앱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뭐 마이페이지 같은 곳에서 알려주기도 하고요. 혹은 이제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거나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휴대전화 쓰시는 분들 대부분 그 약정 기간에 걸려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분들 요금제 바꿔도 문제 없습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. 특정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약정이 걸려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요금제를 낮추게 되면 거기에 위약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인터넷이라든지 TV 네. 이렇게 결합 상품으로 해서 할인받고 있는 분들 혹시 네. 요금제 바꿨다가 이거 할인 혜택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?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언택트 플랜이라고 이제 본인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게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결합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좀 대리점이나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SKT가 먼저 출시를 했으니 다른 네. 경쟁사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? 네,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이제 실제로 뭐 KT나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합요금제 출시를 곧 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. 국내 통신사의 특징상 거의 첫 번째 나온 요금제를 거의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큰 변화폭보다는 거의 비슷한 네. 상황일 것 같고요. 향후에 좀 개선이나 논의들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연스럽게 좀 시장의 경쟁이 이루어져서 고객들이 그 혜택을 오롯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네, 네,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